움직임의 처음과 끝을 정해주는 애니메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키프레임. 내가 직접 콕콕 찍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는 분들 많았는데요. 이 모든 걸 해결해줄 미친 툴이 하나 나왔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대로 알아서 키프레임을 생성해주고 복잡한 애니메이션도 움직임 몇 번으로 만들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 무료 UI 애니메이션 툴 페이즈입니다. 심지어 한글 튜토리얼까지 제공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리드드로우입니다.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요즘은 다양한 분야에서 애니메이션 만들고 계실 텐데요. 포토샵, 피그마, 비리캔버스, 애프터 이펙트 등 다양한 툴 활용하고 계셨죠. 그런데 생각처럼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디자이너분들은 원하는 애니메이션 만들기 위해 애프터 이펙트까지 또 배워야 되나? 좋은 툴이라고 해서 사용하려는데 모두 영문이고 아직은 키프레임을 잘 몰라서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기가 힘들고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쉽다고 하는 툴들 다 사용해봐도 툴도 복잡해서 하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작업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 소수만 알고 있는 고급 정보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정말 따끈따끈한 무료 애니메이션 툴 페이지입니다. 독일과 대만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서 가장 먼저 런칭을 한 한국어 튜토리얼이 있는 툴입니다. 이 페이지가 한국에 가장 먼저 런칭을 할 수 있었던 건 피그마 튜터님이 직접 소통하며 얻어낸 성과인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려 볼게요. 먼저 이 툴은 웹 기반이고 무료입니다. OS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아직은 유료 계획은 없다고 하니까 무조건 써야겠죠? UI 구조가 너무나 직관적이고 심플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피그마예요. 페이지는 피그마와 아주 흡사해서 피그마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바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쉽습니다. 아직 키프레임에 대한 개념을 몰라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 제가 피그마로 GIF 만드는 방법을 다양하게 소개해드리면서 프로토타입과 플러그인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키프레임을 사용하지 않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다 보니 다양한 애니메이션 작업이 조금 힘들었어요. 이 페이지 툴은 키프레임을 직접 콕콕 찍지 않아도 타임라인을 마우스로 움직여서 원하는 형태로 변형만 하면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기다 보니 기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키프레임의 감을 익히게 되더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 많은 무료 유료 쉽다는 툴들 대부분 키프레임을 콕콕 찍어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페이지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코멘트도 남기고 히스토리 관리까지 가능해요. UI 디자이너분들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니까 꼭 필요한 기능이겠죠? 이미지, 로티 파일, SVG 파일을 가져올 수 있고 GIF, MP4, 로티 파일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이제 막 런칭한 툴이다 보니 지금 당장 안 되는 기능들이 조금 있는데요. 벌써 로드맵이 나와 있고 곧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인터페이스 소개해드리면서 간단한 실습 같이 해보고 얼마나 쉬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드리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둘러보시고요. 마이크로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도 보이네요. 메뉴에서 학습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튜토리얼과 모션 강좌도 있으니까 한 번씩 둘러보시고요. 튜토리얼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만들면서 연습하시면 금방 활용 방법까지 습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작하기를 눌러서 홈에서 보시면 시작하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처럼 학습하기로 들어오셨다면 앱 접속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세요. 자, 로그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구글로 로그인을 하라고 먼저 나올 거예요. 저는 이미 튜토리얼 영상을 닫았기 때문에 팝업 창이 뜨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나오면 한 번씩 보세요. 자, 화면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화면이죠? 네, 피그마와 정말 유사합니다. 왼쪽 상단에 로그인 제 정보가 있고 하단에 드래프트, 쉐어, 템플릿 등이 있죠. 이렇게 뉴 프로젝트 생성하면 폴더처럼 프로젝트별로 관리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오른쪽 상단에 뉴 버튼을 눌러서 클릭해서 새로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왼쪽에 레이어 패널이 보이고 중앙에 스크린, 그리고 오른쪽에는 디자인 패널이 보입니다. 스크린 사이즈는 여기서 선택하셔서 변경하시면 되고요. 피그마와 동일하게 좌우로 움직이셔도 가능합니다. 아직은 이 스크린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없지만 업데이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곧 여러 개의 스크린을 피그마처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 패널을 보면 오버플로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스크린 바깥쪽 영역이 보일지 보이지 않게 할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저희 피그마 클릭 컨텐츠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는 지금 쇼비 때문에 보이는 거고요.
하이드를 하면 이렇게 안 보이죠. 상단에 툴 보시면 무브 툴, 그리고 스케일, 렉탱글, 이렇게 펜, 이미지, 손바닥 등이 보이시죠? 메뉴 버튼 눌러보시면 새로운 파일 생성하는 것과 그리고 대시보드로 나가는 부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면 돼요. 우측에 쉐어 버튼, 그리고 익스포트 버튼이 있습니다. 버전 관리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줌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세요. 그럼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왼쪽에 네모 박스를 선택하셔서 2픽셀짜리 높이의 라인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그려줄게요. 위에 렉탱글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저는 24짜리로 그려서 두고 지금 그린 이 박스를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해주세요. 지금 보시면 피그마 단축키하고 똑같죠? 하단에 있는 라인을 하고 이름을 변경해줄게요. 그리고 그래프도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겠죠? 안쪽에 있는 컬러를 박스도 조금 내려서 살짝 보랏빛으로 저는 바꿔볼게요. 이 라인도 컬러를 막대 컬러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여기서 이 그래프를 좀 묶어줄게요. 1번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단에 애니메이트 토글 버튼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타임라인이 보이죠?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미지를 수정하고 싶으시면 이 애니메이트 화면이 아닌 이 토글 버튼으로 모드를 다시 전환을 해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을 하시면 원본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애니메이트 톡을 누르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미지를 수정하실 때는 원본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저는 좀 백을 할게요. 자, 이 상태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죠. 자, 먼저 라인을 만들어 볼 건데요. 라인을 선택하시고 자, 에디트 오리진을 누르셔서 왼쪽 중심축을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나오시고 0.5초에 가서 다시 한번 라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리진에 있는 이 스케일을 눌러서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그럼 지금은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있는 그래프를 선택하고 첫 번째 부분에 이 스케일을 누른 다음에 100%를 0%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렇게 늘어나죠. 자, 여기까지 애니메이션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막대 부분을 해줄 차례죠. 먼저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X축을 우선 누르면 이렇게 1번이 들어와요. 그런데 안쪽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보시면 움직이니까 그래프가 여기 있던 그래프가 일리가 생기는 게 보이시죠? 저희가 애니메이션은 안쪽에 도형의 애니메이션을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확인용을 위해서 그룹핑을 한 거고요. 실제 작업은 이 안쪽에 있는 하나씩 개별로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할 거는 중심축이 아래에 있어야만 이 그래프도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프 2번을 선택하시고 2번이 위에 있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오리진 누르셔서 에디트 눌러서 바닥으로 중심축을 이렇게 옮겨주세요.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요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도 중심축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중심축이 밑으로 다 변경이 됐을 거예요. 자, 그래프 1, 2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우측에 Y 스케일 이 부분에 이 키프레임을 뚝 찍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0.5에 가서 또다시 키프레임을 뚝 찍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키프레임이 이렇게 생겼죠. 자, 처음에는 이 두 개가 아래에 아주 작게 안 보이게끔 있어야지만 올라오는 애니메이션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 1과 2번 첫 번째 있는 요 프레임, 키프레임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스케일 Y 부분을 0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이 되셨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이제 저희는 그래프를 2개 더 만들 건데 굳이 그리지 않고 이미 만든 애니메이션을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요. 돌아오는 애니메이션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이 그래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돌아와야겠죠. 자,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먼저 요렇게 1초에다가 보시고요. 앞에 있던 이 키프레임 두 개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두 개 선택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Duplicate to Current Time이라고 나오죠. 요거를 딱 눌러주시면 지금 여기 있던 이 키프레임이 제가 이 타임라인을 둔 곳으로 복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요 구간을 만들어 준 거죠.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1.3초 정도에 두고요. 프레임을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앞에 있는 키프레임 두 개를 이렇게 Shift 키를 선택해서 잡아준 다음에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 듀플리케이트를 딱 눌러주면 들어왔죠. 플레이를 해볼까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라인도 어쨌든 돌아와야 되니까요. 얘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1초에다가 두고 이 첫 번째 있는 거를 복사를 할게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걸로 누르지 않으시고요. Ctrl C, Ctrl V 하셔도 이렇게 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도 앞에 있는 걸 Ctrl C, Ctrl V를 하면 이렇게 붙어요. 애니메이션이 됐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요거를 복사를 해서 두 개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요 레이어에서 Ctrl D를 누르셔서 이렇게 복사하시면 타임라인에 있는 요 메뉴들도 생성이 됐죠. 이름이 헷갈리니까요. 우선 2번으로 해서 변경하겠습니다. 생겼는데 지금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위치가 같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위치만 변경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올라온 다음에 중간 정도에 두 번째가 올라오면 되는데요. 먼저 위치를 바꿔서 우측으로 좀 놔야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위치 값이 있죠. 기존에 있던 여기 일본과 동일해요. 이렇게 키프레임을 선택하고요. 이렇게 옮겨주시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래프가 같이 움직입니다. 두 개까지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세 번째 거를 만들어 볼게요. 시작 시점을 조금 바꿔볼게요. 첫 번째 있는 게 0.5초에서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있는 부분이 뒤에서 시작을 해야 되죠. 올라오는 이 부분을 0.3초 정도로 뒤로 옮겨주시고요. 이 부분까지는 두 번째가 올라오면 안 되니까 앞에 있던 이 프레임 두 개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두플리케이트 해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같이 유지가 되고 두 번째 게 떨어진 다음에 첫 번째 게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반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뒤에 거 먼저 떨어뜨려 볼게요. 먼저 있어야 되니까 앞쪽으로 더 와야겠죠. 첫 번째 거를 1.5초 정도에 놔볼게요. 되셨죠? 속도나 이런 것들은 키프레임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보시면 돼요. 들어가는 것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거를 Ctrl D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여기는 3번이라고 할게요. 이 세 번째를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X축이 지금 156, 두 번째와 동일하죠? 214로 해서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하고 이제 동일하게 올라오니까 여기 세 번째 것도 위치 값을 좀 바꿔야겠죠? 두 개를 이렇게 모두 선택하셔서요. 위치를 옮겨주세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딱 해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올라왔죠?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두 번째 거 볼게요. 높이를 조금 낮춰볼게요. 자, 두 개의 키프레임을 선택하시고 우측 Y 스케일을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들어갔죠? 이 부분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높이가 다르니까 이 두 부분을 다시 삭제를 하시고요. 앞에 있는 키프레임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두플리케이트를 하시면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세 번째 게 먼저 떨어지고 두 번째, 첫 번째. 자,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 이진 값을 좀 줘야겠죠. 먼저 우선 이 라인을 제외하고요.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지 인 아웃을 줍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볼까요? 이런 애니메이션도 됩니다. 조금 더 올라올 때 자연스럽게 약간 튕기는 느낌도 있죠. 그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조금 더 촘촘한 애니메이션으로 형태를 조금씩 바꿔주시면 모양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재미있게 약간 튕기는 느낌이 있죠? 페이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정렬 기능, 텍스트, 한 화면에 여러 대지를 만드는 등 다양한 로드맵이 기다리고 있고 저는 앞으로 추가되는 피그마와의 연동 부분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되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의 목표가 디자이너들이 구현 고민 없이 UI UX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쉬운 툴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사용자분이 트리피스 애니메이션을 보고 페이지에서 하는 게 더 쉽고 빠르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디자이너분들, 애니메이션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직접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정말 멋진 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